여러분은 어렸을 적 엄마한테 이런 말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방 좀 치워라.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정리 좀 해라. 그런데 그 정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교육, 공교육, 사교육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왔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정리 방법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집안 정리를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집안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정리 방법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중 올바른 집안 정리 방법은 무엇일지 OX로 골라보세요. 정리를 할 때 매일 조금씩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리를 할 땐 수납 꿀템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한 답, 집안 정리 방법에 대해 본도 마리에의 책 정리의 힘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Ready, steady, go! 완벽하게 정리한다. 정리책이나 영상들을 찾아보면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말고 조금씩 정리하세요. 하루에 한 개씩만 정리해보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리는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여야 다시 어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은 쉽게 바꿀 수가 없지요. 오죽하면 3살 버릇 여든간다라는 말도 있겠습니까? 정리 습관은 조금씩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말끔하게 정리된 그 순간의 기분을 느껴야 다시 어지르는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의 끝은 물건들마다 자기 자리를 정해주고 그 이후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중간하게 정리해두면 다시 어중간하게 물건을 쌓아두게 되면서 다시 어지르게 되는 것이죠. 난 맘먹고 완벽하게 청소해도 금방 다시 어지러지던데?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방 정리를 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지저분해지는 이유는 자신은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중간하게 정리정돈 수납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올바른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건데? 올바른 정리를 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물건을 제자리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이죠. 책은 책꽂이에 꽂아두고 옷은 옷장에 넣어두고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들은 서랍에 넣어두죠. 서랍에 막 넣으면 또 지저분해지니까 다이소 수납 꿀템을 검색해서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용품들을 사용하여 다시 예쁘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리가 아니라 그냥 물건을 차곡차곡 예쁘게 쑤셔넣는 작업이었을 뿐이라는 것. 이렇게 수납 제품의 내부가 꽉 채워질 무렵에는 다시 방이 어수선해지고 또 다시 수납하고 다시 채우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수납법으로는 근본적인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납 제품 안의 물건들이 거의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수납이 아니라 버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먼저 선별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건 알겠다고. 그런데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는걸. 정리를 통하여 가려내야 할 것은 버릴 물건이 아니라 남길 물건입니다. 정리를 하려고 물건을 버려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버려야 할지 다시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입었던 옷인데 올해 살이 쪄서 불편하게 됐다면 옷이 당장 맞지 않으니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금방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으니 남겨둬야 할까요? 이 책에선 이 기준을 만졌을 때 설레는가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만졌을 때 설레는가가 기준이라니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가슴이 설레는 물건을 남기고 설레지 않는 물건은 버리라고 하는데요. 옷장문을 열고 전부 설레네 하고 넘겨버리면 안 되고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졌을 때 느낌이 다르다고요. 좀 뭔가 일본스럽죠? 핵심은 이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냐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건으로만 공간을 채우자는 겁니다. 당신은 정리를 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건데 왜 정리를 하려 하시나요? 즉 정리의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버린다.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를 버린다. 와 같은 방법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상적인 생활 방식을 그려보고 그에 따라 버릴 물건과 남길 물건을 나누어 보세요. 이제 진짜 정리를 시작해 봅시다. 물건별로 정리한다.
우리가 정리를 시작할 때 방, 주방, 화장실 이런 식으로 장소별로 순서대로 정리를 하죠. 하지만 장소별 정리가 아니라 오늘은 옷, 내일은 책, 그 다음 날은 소품 이런 식으로 물건별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물건을 늘리는 이유는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수납 장소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 경우로 예를 들자면 샴푸를 사서 일부는 화장실장에 넣어두고 장에 다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일부는 창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장에 보관했던 샴푸가 다 떨어졌을 때 창고에 놨던 샴푸는 까맣게 있고 새로운 샴푸를 또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창고에 박혀 있다가 나중에 지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같은 유형의 물건들을 전부 꺼내 모아놓고 버릴지 남길지를 한 번에 판단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의류,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으로 버리면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옷 정리를 한다면 옷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옷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보관할 옷과 버릴 옷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에는 정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중 2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버릴 물건을 가족에게 보이지 말라. 제가 10년 전 입었던 옷들을 버리려고 하면 저희 엄마는 옷이 아깝다며 버리지 말라고 본인이 입겠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 당신의 가족은 그 물건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당신의 다른 가족이 물건을 늘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경우처럼 딸이 안 입는 옷을 엄마가 아깝다고 가져다 입는 것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럴 땐 가족에게 정리를 하기 전에 조만간 살 예정이 있는 물건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정리 중에 그 물건을 발견했을 때에만 가족에게 선물합니다.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하라. 물건의 자리를 정할 때의 핵심은 모든 물건이 자기 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리해도 다시 어질러지는 주된 원인은 물건의 자리가 명확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건의 자리가 정해진다면 사용 후 제자리에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물건의 자리를 정할 때의 꿀팁은 물건을 꺼내기 좋은 곳에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둘 때 편리한 곳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필요할 때는 물건을 꺼내는 수고에 대해 신경 쓰지 않지만 물건을 사용한 이후에는 정리하기가 귀찮아지기 때문이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정리 팁들에 대해서는 곤도 마리에의 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로 유명한 사람인지 넷플릭스에 방송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집안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리는 한꺼번에 완벽하게 한다. 수납보다는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버릴 것을 가려내지 말고 남길 것을 가려낸다. 물건별로 정리한다. 그리고 그 밖의 팁으로 버릴 물건을 가족에게 버리지 말아라. 물건의 자리를 정할 때 편리함을 생각하여 정하라. 정리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것과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정리 방법으로 이제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